아직도 야구를 안 봐 이런 분위기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학점을 주니까 교수님 같네요. 출석 점수가 역시 까다로우시네요. 그럼요. 일단 출석을 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에서 이야기했어요. 제 말은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영향력이 없는데 포항에서 뭐하러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KBO의 모든 홈런 역사를 최정이 바꿀 것이다. 미쳤어. 폰세 선수죠. 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낼 수 있을까? 3분의 2를 잘 편집해 주겠죠? 강의든 다 편집해요? 편집하지 마세요, 우리 PD님.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더 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도 제가 참 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반성이요? 제가 그 전주에 이순철 위원 더블헤더 중계하시는 걸 사실 속으로 좀 고소해하고 있었는데 네. 저한테 딱 한 주 만에 바로 돌아와서 저도 네. 울산에서 더블헤더 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더블헤더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 참 고생하신다 이게 아니고 고소해하고 있었군요. 아하. 본심이 드러나는군요 이제. 예, 네.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예. 왜요? 네. 계속 하던 대로 그냥 가도 돼요. 결국 괜찮아요. 나한테 다 되돌아오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이준혁 캐스터의 마음을 제가 뭐 이렇게 좀 달라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예. 네. 아무튼 제가 제가 잘 알고 있어서 포항 주중에 포항 갔다 오고 주말에 울산 갔는데 이렇게 제2구장을 한 주에 2개나 가는 스케줄도 참 흔치 않은데 좋은 경험했네요. 네. 아니 근데 가서 어땠어요? 포항구장이나 울산 포항구장은 포항에서 회 많이 먹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중계 때 이특근 의원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정황판도 이야기하고 뭐 네. 정황판도 좀 야구장 시설도 이야기하고 여러 네. 가지 이야기하던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뭐 아마 네. 내년 일정 때는 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울산은 근데 이제 선수들이 제2구장을 갔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 낙하 시설이라든지 뭐 숙소 문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운동장 내에서의 그 운동장 잔디라든지 낙하라든지 뭐 이런 점들이 가장 불편해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포항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근데 울산은 어디 가보니까 어때요? 울산은 많이 정리 작업을 하고 교체 작업하고 그랬다던데. 그 시에서 준비를 상당히 잘 해주셨고 NC가 사실 지금 힘든 상황에서 네네. 울산이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데 네네. 예, 그래서 NC 다이노스 뭐 구단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잔디는 어떻게 다 천연잔디를 했던가요? 아니면 그냥 천연잔디는 아니 인조잔디인데 그래도 네. 뭐 좀 이제 그 개선 작업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분명 뭐 어떤 열악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NC가 임시 거처로 쓰기에는 그래도 불편함 없이 잘 조성을 해놓은 것 같고 울산 그게 임시 거처가 될지 그냥 거기서 눌러 앉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럼요. 예. 네. 울산 시민들이 또 많이 성원을 보내주시면 NC 다이노스가 선수들이 거기 원래 그 울산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서부터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고 적극적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지역 연구에 다 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있으면서도 구단들이 음으로 양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뭐 압력, 뭐 공무원들이 구단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말찰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 있는데 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구단도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예. 네. 뭐 저도 구단 분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아무튼 울산이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 구단에서 상당히 감사해하고 있고 NC 선수들도 홈 경기의 소중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지난 7주간의 떠돌이 생활. 네. 그래서 선수들도 어쨌든 뭐 환경은 바뀌었지만 홈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NC 다이노스 구장을 지금 창원시가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그 언제 할지 미신데 NC가 포항으로 울산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뭔가 좀 막 대책을 세우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 전에 빨리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본인들 책임 회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더 길어지고 길어지고 있는 사이에 NC 다이노스는 결국은 이 선수들을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지금 밖으로 계속 돌리면서 홈구장을 못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울산으로 옮겨가는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은 임시라고는 하지만 근데 창원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담당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빨리 NC 다이노스 그
구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봐요. 네. 근데 결국 이제 그것이 미적미적거리고 뭐 점검하고 뭐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확실히 결정을 못 하고 하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뭔가 좀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 NC 다이노스도 오종의 결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예. 무슨 뭐 7행시도 나왔다면 3행시는 봤는데 7행시가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시의회에서 예. 다이노스 7행시 컴백홈. 다 하고 2하고는 NC 다이노스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아까 7행시를 쭉 읽어보면서 약간 분석을 하셨는데 네. 하여튼 뭐 예. 노스 컴백홈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다행이랑 이행이 좀 이상했다고. 네, 예. 다 하고 2가 조금 그 NC 구단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NC 부장은 이미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었죠. 그럼요, 근데 그럼요. 창원시에서 지금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네. 다른 건 다 맞는데 다 2가 조금 7행시에서 두 글자가 조금 NC 구단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NC 다이노스가 울산에서도 예, 좋은 경기력을 계속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야구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순위표 보여주세요. LG 트윈스가 다시 단독 1위 올라선 가운데 롯데 자이언츠 주간 4승 2패로 한화와 공동 2위 자리했습니다. 기아도 주간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5승 1패 공동 4위로 뛰어 올랐고 SSG 역시 좋은 성적 4승 2패 5할 승률 여기까지 지금 5팀 5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NC, KT, 삼성, 두산, 키움까지 지금 뭐 사실 LG, 롯데, 한화의 어떤 3강구도 그리고 그 다음에 6팀이 아주 치열한 중위권 그리고 키움만 조금 이제 처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순철 위원의 한줄평 야구 강식? 야구- 사자성어 뭐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야구 야구 강식. 젊은 선수들은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키움 때문에 지금 4위부터 9위까지 3경기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그거는 키움이 그렇게 지금 성적이 처져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1승뿐이 못했는데요. 떨어질만 하다가 키움만 나오면 다시 반등해버리고 지금 LG가 사실은 상위권에서 1, 2가 한 주에 그렇게 바뀌는 얘가 그것도 2경기인데 네. 쉽지 않거든요. 근데 LG는 키움하고 하면서 3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는 두산하고 하면서 3패를 해버렸고 물론 뭐 팀은 다르지만 그래서 1위 순위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 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키움을 만나기를 그러니까 성적이 뭐 특히 이번 주에 다시 또 삼성과 키움이잖아요. 네. 삼성 만약에 키움 만나서 반등하지 못한다고 나오는데 반등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래도 좀 어려운 투수는 노젠버그와 하영민 선수인데 그 두 선수만 피한다고 한다면 어제 뭐 조영권 선수가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만 예. 김현주 선수도 승리투도 가져가고 그러나 여전히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투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도 까다로운 노젠버그 하영민만 벗어난다고 한다면 승리를 챙길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다른 팀들이. 그래서 키움이 너무나 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너무 중위권이 촘촘하게 붙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주간 업 앤 다운 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업 팀. 우선은 롯데죠. 예. 네. 주간 4승 2패로 이제 공동 2위가 됐습니다. 롯데를 제가 지지난주에 부산 가서 하면서 반지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네네.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만약에 선발 투수가 이 정도 상태라고 나면 5월 20일 정도부터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2주죠. 2주부터는. 그런데 반주 선수를 좀 일찍 교체를 한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발 투수들이 이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도 박세영과 이민성 뭐 이런 선수들 이민성 선수가 승리는 챙기지 못했어도 선발 투수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직까지는 불펜들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고 최준영 선수도 돌아와서 힘을 보태고 있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힘이 좀 덜 떨인 상태에서 강력한 타선을 앞세워서 롯데가 지금 공동 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롯데는 그러니까 야구라는 것이 투수력으로 버틴 것도 한계가 있지만 공격력으로 버티는 것은 더더욱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비중을 높게 둔다고 한다면 투수력이 좋은 팀들이 그래도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고 하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타격이 롯데하고 정반대의 결과지만 더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롯데는 그것만 투수력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포스트 시즌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보아 선수인가요? 새로운 선수가 네네. 그 선수가 와서 얼마나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롯데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LG 롯데 3연전인데 네. 여기서 이제 또 상위권의 어떤 판도를 그렇죠. 한번 3패만 안 당하고 1팀이니까요. 네. 3패만 안 당한다는 전제 조건을 한다고 한다면 LG도 지금 선발에 비해서 불펜이 부상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KT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거죠. 네. 롯데 타력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두 팀이 다 타력이 좋고 해서 롯데가 얼마나 선발 투수들이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LG의 성적이 달라질 것 같아요. LG전 성적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네네. 기아 타이거즈도 이제 좀 상승세의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기아가 반등을 하려면 기술 이전에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마음이 어떻게 되냐. 근데 지난주에 경기하는 거 보니까 최영우 선수가 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농구 패션을 네네. 방송하면서 선수 방송하면서 농촌 패션 하니까 기록원이 농군 패션이라고 써주던데요. 갑자기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농군 패션을 제안해서 하고 나왔더라고요. 단체로 그냥 스타킹 다 올려 신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아가 우선은 기술 이전해야 될 것인데 그거를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았지 않나. 두산전에서도 수입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니까 기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슨 부상 선수가 있어서 지금 좀 전력이 흐트러진 것도 있습니다만 뭔가 작년처럼 막 절박하고 꼭 해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다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조금 부상 선수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돌아오기 전까지 또 안 돌아오더라도 지금 전력으로도 충분히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지난주처럼 한다고 한다면 뭐 무난하게 기아 팬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의 상승세 팀 SSG도 이제 5할 승률로 올라왔습니다. 네네. 예. 깜짝 놀랐어요. 뭐 김광현 선수의 그 허투, 네. 문승원 선수, 뭐 여러 선발 투수들의 어떤 역할들이 특히 뭐 앤더슨 선수라든지 화이트 선수의 활약들, 뭐 그런 점들이 SSG가 조금 기복이 있는 경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선발들이 역할을 하니까 공격에서도 그 분위기의 상승을 타고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는 최정 선수가 있었다는 거죠. 최정 선수가 돌아오고 있고 없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최정 선수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SSG는 아마 이제 LAD 선수까지 돌아온다고 한다면 안전체가 돼서 그 문승원 선수라든지 김광원 선수가 이대로 컨디션을 계속 유지해 준다고 한다면 선발 투수는 다른 팀 어느 팀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고 최정 선수 돌아왔으니 이제 LAD 선수만 돌아온다고 한다면 공격도 다른 팀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해결사가 일단 돌아오니까요. 한 선수는 돌아왔고 한 선수는 돌아오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앤다운 중에 다운 팀입니다. 위기에 두 팀을 이순철 의원이 꼽아주셨는데 삼성과 한화입니다. 그렇죠. 예. 네. 한화는 글쎄 폰세 선수가 8이닝에 18K를 잡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투수력을 좀 앞세워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겨우 1대0으로 이겼어요. 롯데하고 정반대거든요. 네. 롯데는 투수력이 불안불안한 상태인데 오히려 지금 하나는 타격이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롯데는 타격이 그냥 뭐 화라산처럼 다가오르고 있고 하나는 조금만 뒷받침만 된다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그런 타격 뭐 그런 모습만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하나가 정말 무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대팀 1, 2, 3발이 나오고 했을 때 과연 타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결과를 냈느냐. 플로리아 선수로도 제가 1, 2, 3발이 나왔을 때 어떤 타격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가 공격력이 더 강화가 되냐 아니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상대 1, 2, 3발이 나오고 이러면 공격이 갑자기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공격이 하나가 믿을 만한 그런 단계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이 투수력에 비해서 공격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버리니까 이런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발 투수 설령 나가서 우리가 퀄리티 스타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퀄리티스라는 게 그게 투수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6이닝 40점이잖아요. 그러면 3실점을 하고 가도 타격이 좀 뒷받침이 되면 그것을 뒤집어서 경기를 대등하게 또 때로는 이길 수 있는 요건을 만든다는 게 퀄리티 스타트인데 네. 그거를 하나 투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폰세 선수가 이길 때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이 이글스가 돼버린 거예요. 어제는 3점을 냈습니다. 한 점 하면 2점, 석점 뭐 그러니까 상대팀이 넉 점만 내면 못 이긴다는 결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아마 하나 이글스가 타격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계속 어려운 경기를 하고 어제도 유현진 선수가 4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는데 엄삼기 선수는 뭐 피저스 이미 내려갔고 공격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실점을 한 점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럼 그렇게 만약에 3, 4점 하고 난 다음에는 타격이 그걸 쫓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경기를 계속 내줬는데 아무리 투수력이 좋아도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타격에서 조금 더 향상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삼성인데요. 네네. 삼성도 지금 경기에 어떤 기복이 좀 많이 네. 심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준혁께서 갔다 왔잖아요. 포항에 묻고 다녔죠. 싶어요. 예. 지난번에도 뭐 삼성 왜 이러죠? 삼성 왜 이렇게 경기력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이준혁께서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죠. 저 혼자 얘기하면 또 뭐 강의하고 뭐 이런다고 하니까. 예. 포항에서 이제 2승 1패를 했는데 롯데와의 주말 시리즈를 수입을 당했죠. 그래서 네. 사실 뭐 포항에서만 해도 뭐 네. 그 타선도 한번 크게 터졌고 네. 13대 0이었나요? 예, 네. 대승도 거뒀는데 네. 아무래도 좀 마운드가 지금 불안한 감이 있어서 다 이 뭐 투타의 약간 언밸런스라고 할까요? 네, 좀 네,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발 투수들이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예. 공격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뭐 그런다는 거죠. 예. 근데 뭐 그건 뭐 충분히 100% 동의가 돼요. 예. 근데 김치찬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뭐 일요일날 나와서 경기를 네네. 하고 대타 나오던데 김찬 선수가 없는 것도 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음. 그 디아즈 선수가 저렇게 홈런을 많이 때려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기복이 지금 너무 심합니다. 네. 김영웅, 이재현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꾸준하게 경기력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공격에서 너무 이 기복이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원정을 나오면 어제는 그 사직구장에서 했고 주중에는 포항구장에서 했습니다만 네. 이 라이온즈 파크에 들어갔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타격 기복이 너무 심해요. 김영우 선수도 그렇고 이재현 선수도 그렇고 박병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를 풀어나가는 선수는 지금 현재 김찬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김성윤 선수인데 김성윤 선수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김찬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공격이 정말 매끄럽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구자욱 선수가 작년만큼 페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타나는 공격의 어떤 좀 약점들 거기에다가 지금 네이스 선수가 사실은 제 역할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나도 선수는 공격에 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좋은 내용을 투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선발 투수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최원태 선수도 있고 그런데 그 최원태 선수도 그렇고 네이스 선수도 그렇고 이 경기 내용이 투구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면서 결국 삼성이 좋은 성적을 꾸준한 성적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급기야는 마무리를 좀 바꿨습니다. 김재현 선수에서 이호성 선수로 바꿨는데 과연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호성 선수가 뭐 그동안에 성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펜에서 꾸준히 활약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도 이호성 선수를 잘 몰랐는데 갑자기 나와서 지금 필승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김재현 선수가 워낙 안 되니까 지금 그 보직을 바꿨는데 만약에 한 점 차이 막 이런 데서 압박감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피칭을 하느냐. 그 전에도 좀 제구가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압박을 받으면 더 올 거란 말이에요. 3점, 4점, 1링대 올라갔을 때와 한 점 차이 올라갔을 때는 그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터프 세이브 하는데 과연 그것을 이호성 선수가 얼마나 수행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의 전체적인 운명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삼성의 5월 성적이 3승 13패 지금 키움과 공동 최하위인데 과연 이 반등에 근데 50개 맞이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4위하고 9위하고 3경기 차이라고 하니까
뭐 순위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수입을 한다든지 2승을 한다든지 뭐 올라가고 막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뭐 그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자기 팀이 저렇게 막 8위, 9위 막 이렇게 7위 막 이렇게 가 있다고 그래서 실망한다든지 올해는 틀렸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예. 예. 한 주 만에 저는 또 50게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하는데 50게임도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70게임, 80게임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네. 그 원인 제공자는 제가 볼 때는 키움 히어로즈예요. 키움 히어로즈가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승률 3할도 안 됩니다. 제가 3할 때 후반, 4할 때 초반이 돼야 된다고 맨 하이가. 그런데 지금 2할 때 후반으로 좀 있으면 이번 주에 성적 나빠지면 2할 때 중반,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리그의 불균형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까 야구강식 내가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저렇게 쳐져 있다가도 키움만 한 3승 해버리면 팍 올라가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큰일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리그 순위표에 약간 불균형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 이번 주 순위 가지고 너무 오래 갔네요. 아닙니다. 또 예. 이준혁 교수도 한 소리 듣겠는데요. 잘 편집해 주겠죠. 강의든 다 편집해요. 그럼 뭐를 마시겠어요? 아니 적절하게 커피나 예. 마시고 속이나 차려야지. 자 넘어갈게요. 아니 편집할 것 같은 거 뭐하러 이렇게 이야기 물어보고 질문하고 했냐고요. 아니요. 넘어갈게요. 자 5월 3주차 베스트 라인업 보겠습니다. 각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입니다. 주간 베스트 라인업 이번 주 선발 투수는 한화의 폰세 선수, KBO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토요일 SSG 상대로 18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구원 투수는 타이거즈 구단 역사상 통산 최다 세이브의 주인공이 된 정혜영 선수고요. 포수는 주간 OPS 1.444로 전체 1위에 오른 LG의 박동원. 1루는 주간 홈런과 타점 1위, 이미 홈런왕을 예약하고 있는 삼성의 디아즈. 2루수입니다. 주간 전경기 안타, 팀의 주말 시리즈 스윕을 이끈 롯데 고승민. 3루수는 한 주간 21타수 10안타 4할 7푼 6리의 수비 안정감까지 보여준 SSG의 안상현 선수입니다. 유격수는 복귀하자마자 맹타를 휘두르면서 어제 일요일 경기는 홈런까지 터뜨린 롯데 전민재. 외야수는 먼저 최다 안타 1위죠. 지난주에도 안타 8개를 추가한 롯데의 레이에스. 그리고 한 주간 4경기에서 멀티히트. 롯데 새로운 리드오프로 등극한 장두성. 그리고 목요일과 토요일 2경기에서 3안타를 때려냈습니다. 타율 1위로 올라선 삼성의 김성윤 선수. 마지막으로 지명타자는 주간 타율 무려 5할 2푼 6리입니다.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기아의 최영우 선수입니다. 최영우 선수 나이 몇이에요? 42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미쳤어, 미쳐. 기아 팬들이 04년생이라고 거의 뭐 그렇게 부를만 해요. 20대 같이 지금 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전성기에. 04년생 몰라가지고 방송하다 05년생이라고 하던데 그랬는데 네. 05년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20살인 거예요 지금 최영우 선수는. 왜 이래요 최영우 선수. 42살인데 지금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요. 뭐 젊은 선수들보다 훨씬 지금 어쩜 이렇게 잘 잘하고. 치죠. 예. 타고난 거죠. 최영우 선수 같은 선수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죠. 네. 예. 이런 선수가 다시 나오기는 정말 글쎄요 몇십 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최영호 선수를 보면서 많은 선수들이 나도 저 나이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그거 꾸준하게 네. 하고 싶다고 많이 이제 목표로 삼을 텐데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길이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예. 거고요. 꿈꿔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생각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죠. 네. 모든 것은. 네. 그러면서 물론 뭐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최영우 선수처럼 하려면 뭐 워낙 좀 최영우 선수가 그 나이가 있는 다 젊은 선수들이 있어서 제가 최영우 선수 먼저 언급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주간 베스트 나이에 생소한 선수들, 모르는 선수들이 신인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안상현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장두성 선수도 그렇고. 네. 예. 그렇게 보면 전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민재 선수도 지금 두산에서 이적을 해서 새로운 지금 야구 인생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부산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좋은 타격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안상현 선수도 최정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3루수로 나와서 그동안에는 주로 대주자만 나왔었는데 네네. 지난주에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SSG가 이 안상현 선수 출연으로 선수 기용 경기를 풀어나가는 이승용 감독이 풀어나가는 것이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정도 활약을 해줬으니까요. 뭐 김성윤 선수,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장두성 선수는
황성빈 선수의 빠진 공백을 너무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장성 선수도 주로 대주자였었거든요. 예. 대수비나.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엿한 주전이 베스트 나인에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주간 베스트 나인에 우리 오프 더 야구에 지금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좀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민재 선수는 돌아와서 바로 유격수에 있으면서 롯데의 힘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선수들이 조금 더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은 폰세 선수를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네. 우리가 9이닝에 아웃카운트가 27개인데 벌써 18개를 삼진을 잡았다.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거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낼 수 있을까? 3분의 2를. 유현진 선수 이후에 이거를 과연 해낼 수 있는 선수가 나올까? 특히 타자들 기술이 발달되고 그러면 투구수가 많아지면 5회, 6회 내려가는 경우가 6회에 내려가 조금 잘 던지면 6회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근데 8이닝 18개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가 들어왔다. 그동안 역대 외국인 투수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또 많이 활약을 했고 좋은 성적도 냈고 했는데 폰세 선수는 그 중에서도 상당한 그 인상을 가장 큰 인상을 남기고 있는 투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주간 MVP는 폰세 선수죠. 네. 예. 도저히 지금 현 추세에 와서 이뤄낼 수 없는 것을 폰세 선수가 해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폰세 선수를 MVP를 안 줄 수가 없네요. 기록 이야기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고요. 네, 네. 자, 주간 이슈. 뭐 다 잘릴 거니까요. 왜요? 편집하지 마세요, 우리 PD님. 자, 주간 이슈 첫 번째. 한 주간 많은 기록이 쏟아졌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KBO 리그의 기록들 먼저. KBO 리그 400만 관중을 벌써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소 230경기 만에 400만 관중 돌파. 많은 팬분들의 성원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이게요, 참 예. 희한한 게 과거에는 네. 인기가 조금 없는 팀, 이 또 있잖아요. 네. 인기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기가 좀 없는 팀, 성적이 떨어지는 팀. 네. 이 두 가지를 놓고 기준을 놓고 보면 인기가 있는 팀하고 해도 관중이 그렇게 꽉 만원 관중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네. 어떤 경기. 어떤 경기도 아무 경기나 다 만원 관중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 너 야구 봤어? 너 좋아해?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네. 아니 그러면 너 아직도 야구를 안 봐? 이런 분위기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러다가 가고 또 야구장에 가면 요즘 야구장들을 새롭게 잘 지어놓은 곳이 많아서 이게 약간 피크닉 기분으로 가서 놀기 참 좋거든요. 네.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춤추고 마시고 먹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개개인의 성적 막 이런 거 크게 연연하지 않고 팀 네. 성적 막 크게 막 연패 당해도 만원 관중 되고 하는 걸 보면 네네. 그냥 야구 자체를 야구장에 와서 즐긴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네. 관중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확실히 야구장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말씀해 주신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계속 지고 있으면 지는 경기 왜 보냐 약간 네네네. 이런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뭐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 친구를 뭐 데려가서 한번 권유를 해서 그럼요.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고 아, 뭐 그게 이런 21세기 들어와서도, 그러니까 21세기라는 게 2000년도잖아요. 네네. 2000년도에도 그랬고, 10년도, 2010년도 이런 때도 그랬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금 2020년이 넘어가는 거면서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은 관중들이 야구 자체를 너무 즐기고 계신다. 네. 그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경기당 평균 17,419명의 관중분들이 지금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작년을 뛰어넘는 또 역대급 관중 페이스. 항상 우리 선수들과 KBO 모든 관계자들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예. 관중이 많이 들어오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얘네 선수 몫이다. 선수들이 정말 야구를 그렇죠. 책임감 있게. 질 높게 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예. 여러 가지들은 이제 선수들이 더 이제 관중들의 호응에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초 기록입니다. SSG 랜더스의 최정 선수가 통산 500 홈런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KBO 역대 최초의 500 홈런 타자 최정 선수.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예. 최정 프로에 선수. 입문해서 100안타를 못 치고 은퇴하는 선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홈런을 500개씩 때렸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예. 홈런 일지 나오는데 2005년 데뷔해서 첫 홈런을 시작으로 2011년에 100호, 16년 200호, 18년에 300호, 21년에 400호, 그리고 25년에 500호. 여러분 여기서요. 네. 이준혁 캐스터가요. 300홈런을 자기가 샤우팅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니 500 홈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300 홈런 샤우팅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저희 회의하다가 얘기한 건데 제가 300 홈런 2018년도에 얘기 안 했어요. 했잖아요. 제가 중계를 했는데 그때 네. 제가 멘트를 뭐라고 했냐면 네. 앞으로 KBO의 모든 홈런 역사를 최정이 바꿀 것이다라고 멘트를 했었는데 그 말대로 지금 최정 선수가 네.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한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300 홈런 때 영상을 이준혁 찾아보세요. 캐스터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이준혁 캐스터만 그런 멘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아니 300 홈런을 때렸는데 그때 당시에 나이도 젊을 때인데 그러면 300 홈런이면 그 역사 홈런의 역사를 안 썼겠냐고요. 아무나 하는 이야기를 그 자기가 뭐 자기 혼자 나 혼자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그냥 그 홈런 역대 홈런 영상에 그 제 목소리 나오는 걸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서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드렸던 혼자서 거고. 즐기세요. 혼자서 희열을 느끼고.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신경도 안 써요. 뭐야, 무슨 400호, 500호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최정 선수의 너무 호응 안 해주는 거예요? 최정 선수가 600 홈런을 칠 때 제가 그때 중계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제가 더 멋진 할 수 있겠죠. 멋진 멘트로 한번 팬 여러분의 이준혁 캐스터가 나이가 더 적잖아요. 그렇죠. 예. 최정 선수보다. 네.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이제 더 선수생활 오래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600 거죠. 홈런 때 제가 뭐 팬들의 SBS에서 심금을 한번 울려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최고 캐스터를 SBS에서 뭐 자를 일은 없을 것 같고. 최정 선수가 통산 홈런 1위, 득점 1위, 그리고 몸에 맞는 공도 1위, 타점은 최훈 선수에 이어서 2위고요. 19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이라는 또 최초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KBO의 그리고 제가 물었잖아요. 예. 다 1인데 왜 홈런을 500개씩 때렸는데 타점이 2위지 물었더니 최용훈 선수가 있더라고요. 최용우라는 또 해결사가 있어서 타점만 2위인데 어쨌든 뭐 MLB 역사에는 500 홈런 타자가 28명이 있다고 하고 네, 제가 아까 정확하게 MLB의 지금까지의 역사가 예. 몇 년이 되는지 몰라도 물었더니 122년이나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8명.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네. 122 MLB에서도 년이니까. 희귀한 거죠. 네. 그 긴 역사에. MPB는 또 더 적잖아요. MPB는 8명, 8명뿐이 안 되잖아요. 8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우리는 500 홈런 43년인데 타자. 예. 이 한 선수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경기 수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최정 선수의 앞으로의 계속되는 기록 행진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의 신기록 앞서도 말씀드렸던 폰세 선수의 18K 네. KBO 역대 한 경기 최다 탈삼진 타이 기록인데 이제 선동열 기록은 연장까지 13이닝까지 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 평균 그 정규 이닝 기준으로는 신기록입니다. 그렇죠. 류현진 선수의 17K 기록이 사실 이게 깨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게 네. 깨집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닝을 그렇게 많이 던지는 투수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2010년도에 지금 류현진 선수가 17K를 했으니까요. 그것도 대단하다고 했는데 물론 류현진 선수는 굉장히 10년이면 어릴 때입니다. 나이가 좀 어릴 때인데 네. 결국은 폰세 선수가 8이닝 18K를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저는 이날 울산에서 중계하고 있는데도 폰세가 지금 뭐 삼진을 15개 잡았다 16개 잡았다 이거를 이제 실시간 속보로 듣고 있어서 기록 신기록 나오나 한쪽으로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폰세 선수가 투구하는 모습을 보면 볼도 빠른데 볼도 150km 중후반인데 결국 모든 다양한 변화구가 우리가 이제 별점을 매기면 보통 이제 10개까지 너무 크니까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이 변화구의 완성도가 5개가 최고 평점이다라고 하면 볼 빠른 선수들이 단조로가 그러니까 신이 다 안 내려져서 볼만 빠르고 제구력은 떨어지고 또 볼 빠르면 구종은 변화구 구종은 다양하지 않고 그냥 하나 정도 많으면 2개 정도 이런데 폰세 선수는 변화구가 너무 다양하고 그게 또 제구력이 다 된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타자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날 8이닝을 던졌는데 그러니까 24개 아웃카운트를 잡으면서 18개를 삼진이니까 거의 야수들이 별로 할 일이 없었던 날이라고. 포수만 괴로웠죠. 폰세 최재원 포수만 괴로웠던 거죠. 그렇습니다. 폰세가 이제 8승째 거두면서 박세웅과 다승 부분 공동 1위에 올라섰고 평균 자책점은 1.48로 1위, 탈삼진 1위, 승률 공동 1위, 이닝도 1위, WHIP도 1위, WAR도 1위. 뭐 MVP로 그러니까 옛날에 선동열 가는, 선수 한참 좋을 때 기록 하면 저렇게 막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딱 폰세 선수가 그렇네요.
투수 올 시즌 뭐 몇 관왕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지금 삼진 개수를 페이스로 계산해 보니까 올 네. 시즌 273 탈삼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역대 1위 미란다의 기록이 225인데 네. 예, 훌쩍 넘을 수 있는 물론 뭐 이건 페이스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를 놓고 예. 그냥 산정한 거니까. 단순 계산이긴 합니다만 뭐 근데 지금 페이스면 글쎄요. 충분히 지금 신기록이 될 페이스라고 것 한다면 같아요. 저 숫자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네. 예, 뭐. 그런데 이제 가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고 네.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각 팀이 구단 내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구단에서도 폰센스를 바라볼 때 부상의 경력이 있어서 과연 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폰센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지금 페이스라고 한다면 저건 저 숫자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폰세 선수의 대기록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화이글스가 뭐 폰세 선수의 활약 속에 홈 경기 지금 연속 매진 신기록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지금 지난 5월 18일 SSG전까지 홈 18경기 연속 매진. 이게 역시 한화가 2023년부터 24년까지 세웠던 17경기 연속을 뛰어넘는 홈 경기 연속 매진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계속 지속되지 않겠어요? 예, 한화 다음 홈 경기가 이번 주에 롯데인가요? 네, 원래 구구장에 있을 때도 예. 지금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오셨는데 이제 신구장에 아늑하고 환경 좋아서 즐기시고 노시기에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 됐는데 네. 또 거기다가 성적까지 좋단 말이에요. 물론 뭐 아까 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뭐 지난주에도 하나가 연패가 그렇게 투수력이 좋아서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연패 그냥 폰센스가 나와서 바로 끊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공격만 조금 뒷받침이 되면 하나가 연패가 길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만원 사례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신 분들 위해서 하나가 조금 더 공격에서 힘을 내서 뭔가 답답함을 좀 풀어줘야 된다. 지금은 좀 투수력에 비해서 공격이 좀 떨어지니까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기록입니다. 다음은 정혜영 선수인데요. 기아 타이거즈의 역대 최다 세이브 투수가 됐습니다. 정혜영 선수가 2020년에 데뷔해서 2020년에 이제 첫 세이브를 했죠. 2020년에 데뷔해서 첫 세이브를 하고 21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마무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21년에 34세이브, 22년 32세이브, 23년에 23세이브, 그리고 24년에 31세이브로 세이브 왕이 됐고요. 올해 지금 13세이브를 거두면서 타이거즈 역대 최다 133세이브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전 이제 선동열 132세이브가 타이거즈의 최다 세이브 기록이었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전문 마무리 시대는 아니어서 네네. 예, 뭐 이렇게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마무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무리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네. 보통 아까 금방 선동열 선수 이야기했는데 선발을 하다가 그 경험, 그러니까 선발을 하다 보면 많은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네. 경기 운영이라든지. 그래서 구위가 떨어지지 않을 때 이제 팀 사정을 봐가면서 마무리를 시키고 김원중 선수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선동열도 그랬었거든요. 선발을 쭉 하다가 이제 팀 사정을 봤을 때 선동열이가 마무리를 가야 된다 해서 그렇게 갔는데 정혜영 선수는 불펜을 시작을 했지만 곧바로 그냥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그 보직에서 계속 그 마무리 역할을 하면서 지금 만들어낸 성적이기 때문에 네. 다른 선수들하고는 조금 더 남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혜영 선수 역시 장점은 아까 베스트 타임에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점이 수직 무브먼트란 말이에요. 네. 그 커맨드가 정혜영 선수가 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 수직 무브먼트에 배짱이 있어가지고 그냥 분리하면 그냥 한복판에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스윙 모먼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타자들이 제대로 정타를 시키지 못하고 파울이 되고 그러다가 그 수직 모먼트에서 살짝 슬라이더라든지 컷패스가 흘러나가면 타이밍을 제대로 마무리 정타를 못 시키는 건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높이가 있으니까 높이가 있는 상태에서 볼이 빠르니까 종속이 또 이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장점 때문에 정혜영 선수가 지금 이런 신기록들을 젊은 나이에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정혜영 선수가 그 말씀해주신 배짱 네. 정말 피해 다니지 않는 그렇죠. 투수라는 것이 마무리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 야구를 쭉 보시면 마무리 투수들, 볼펜과 마무리 투수들이 올라왔을 때 힘으로 뭔가를 구종으로 상대하는 게 그러니까 구위로 힘을 발휘해서
짓누르는 것과 올라오자마자 포크볼 던지고 뭐 유인거 던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꾸 신뢰는 떨어지게 되고 상대에게 강인함을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마무리는 일단 올라오면 불펜과 마무리는 일단 구정보다는 구위로 압박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위압감도 줄 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야구가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정혜영 선수가 2020년에 입단해서 올해 6년 차고요. 만으로 24세가 되는 올 시즌인데 이 나이대에 역대 투수들이 기록했던 세이브 네네. 임창용 선수도 이 나이 때는 128세이브로 정혜영 선수가 지금 더 많은 수치고 뭐 고우석 선수 124세이브 우규민, 한기주, 오승환의 기록. 오승환 선수는 뭐 이제 대졸로 들어왔으니까 뭐 좀 그런데 아무튼 정영 선수가 지금 나이에 이 정도 세이브면 앞으로 이 KBO의 모든 세이브 기록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정영 선수를 지금 조상우 선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정영 선수를 마무리를 맡기겠다 하고 했던 이범호 감독의 구상은 아직 나이도 젊고 조상우 선수도 FA이고 그런데 올 시즌 뚜껑을 열어보면 9위도 정혜영 선수가 훨씬 낫고 나이도 젊고 하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이 보직에서 그대로 꾸준히 간다고 한다면 다 기록들을 갈아치울 그런 기세인 거죠. 네. 정혜영 선수가 과연 몇 세이브까지 갈 수 있을지.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외국인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현재까지의 각 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도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뭐 각 팀별로 좀 고민인 팀들도 있고 뭐 잘해주고 있는 팀들도 있는데 한 팀 한 팀 한번 보겠습니다. LG 트윈스는 지금 에르난데스와 치리노스 오스틴인데 에르난데스 선수의 부상으로 지금 코엔 윈 선수가 대체 선수로 들어와 있고 뭐 외국인 걱정 별로 없는 팀이죠 LG는. 그렇죠. 네. 그런데 에르난데스 선수는 D죠. ABC로 우리 PD가 나눠주라고 했는데 치리노스 오스틴 이 선수들은 A인 거고 A. 에르난데스 선수는 이제 D에 가까운 거죠. D. 네. 네. 그렇지 않아요? 저 부상으로 빠져 있으니까. 결국 건강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빠져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교체를 할 그런 상태는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LG가 지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치리노스 선수가 너무 좋은 활약, 또 임창규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또 송승기라는 투수가 거기까지 뒷받침을 하면서 에르난데스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타 밸런스가 잘 맞고 있다. 좀 부족한 것은 이제 불펜이 부상으로 인해서 조금 약간 힘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내국인 선수를 놓고 보면 치리노스 오스틴 선수는 A, 에르난데스 선수는 아직까지는 D에 가깝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롯데 보겠습니다. 롯데도 반지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완전히 교체. 감보아 선수가 지금 일단 새로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고 데이비슨 선수는 정말 기대 이상의 활약인 것 같고요. 그럼요. 네. 데이비스 선수, 데이비스 선수 아까 LG와 마찬가지로 뭐 거의 A를 줘야 되는 A급 선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반지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어깨 부상이 아니어도 교체를 했어야 맞아요. 이미 스피드가 140km 초반에 머물러서 제가 지지난주에 갔을 때 반지 선수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교체 여부를 빨리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음속에 있는 말은 바꿔야 된다. 부상이 아니어도 바꿔야 된다. 그 방송 이야기 못하니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덮친 격으로 부상까지 당해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서 다른 선수, 대체 선수가 왔어요. 그래서 감보아 선수가 조금 더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롯데는 순위가 타격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한화 보겠습니다. 한화는 뭐 폰세 와이스의 원투 펀치는 아주 강력하고 플로리올 선수가 이제 조금 더 올라와 줘야 될 것 같은데. 폰세 와이스 선수는 뭐 두말할 것이 없는 것 같고요. 플로리올 선수가 이 약해진, 그러니까 언젠가 지금 지지난주엔가도 제가 이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공격이 막 떨어지면 외국인 타자가 자기 역할을 해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플로리올 선수가 약간 애매해요. 좀 더 이렇게 팀 내에서 욕심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사실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가 1, 2 선발에 나왔을 때 어떤 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주변 국내 선수들의 이게 부족함을 외국인 타자가 조금 끌어올려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폰세 와이스 선수는 A라고 한다면 플로리오 선수는 C 정도? C. 안 돼. 그 정도뿐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 학점을 주셨습니다. 이순철 뭐 이렇게 학점을 주니까 교수님 같네요.
지난주에도 그 교수라며요. 네. 그럼 말 시키지 말든지요. 어차피 뭐 다 편집하고 한다는데. 학생이 교수님한테 질문할 수도 있죠. 자, 기아 타이거즈 내일 올러 위즈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투수들은 뭐 내일 선수는 제가 볼 때는 그 투구 내용은 안정감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작년 같은 어떤 그런 임팩트를 좀 주지 못하고 있어서 한 B 정도. 작년보다 이렇게, 좀 떨어져서 그 정도 정도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로 선수는 A를 줘도 충분할 것 같고 네. 어떤 투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주덤 선수는 제가 볼 때는 C에 가까워요. 네. 공격에서 지금 홈런을 9개 때리고 있는데 오히려 작년에 다 좌타자 1세이고 하니까 소크라테스 선수를 내보내고 이점 선수를 우타자를 영입을 했는데 그 밸런스를 전혀 맞춰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작년에 한 2만 정도 되면은 소크라테스 선수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이제 좀 나아질 시기가 됐네요. 더워서.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선수를 찾는 기아 팬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성적이 좋지 않은 거죠, 이지덤 선수는. 네. 조금 더 올라가서 좀 쉬면 B 플러스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팀은 SSG 랜더스입니다. SSG도 앤더슨 화이트 뭐 아까 원투펀치의 위력 말씀해 주셨고 지금 에레디아 선수가 부상으로 맥브름 선수가 대신 들어와 있는데 에레디아 선수가 좀 빨리 와야 될 것 같고요. 앤더슨 화이트 선수는 A는 줄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투수가. 그러니까 두 선수가 다 화이트 선수 좀 늦게 합류를 했고 앤더슨 선수도 뭐 출산 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B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에레디아 선수도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뭐 작년까지는 A급 선수지만 지금까지는 C급 선수다.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부상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SSG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최정 선수 에레디 선수 빠지니까 공격력에서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레디 선수는 지금 뭐 D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 출석 점수가 역시 까다로우시네요. 그럼요. 일단 출석을 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부지런한 새가 먹이도 잘 먹는다는데. 네. 열심히 강의도 나오고 열심히 게임도 나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자, 다음 NC 다이노스 로건 라일리 데이비슨입니다. 네. 자, 뭐 마찬가지로 데이비슨 선수 지금 잠깐 이제 부상으로 내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데이비스 선수는 뭐 B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일리 선수는 A급으로 봐야 됩니다. A를 줘도 무방합니다. 굉장히 위력적인 지금 투구를 해주고 있고 가장 특히 동양 타자들이 까다로워하는 그 높이에서 스윙 무브먼트로 빠른 볼과 커브, 뭐 체인지 이런 것들을 구사를 하면서 되게 까다롭게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투구 폼도 와일드하고 그래서 A를 줘도 뭐 무방할 것 같고요. 노건 선수는 제가 볼 때 B가 아니고 C 플러스 정도, C 플러스. 이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노건 선수를 과연 끝까지 갈 것이냐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더 NC 다이노스의 선발진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좀 더 강력한 투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일리 선수 같은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로건 선수가 뭐 볼넷이 좀 많고 좀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이력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나일리 선수처럼. 자, 다음 팀 보겠습니다. KT 위즈입니다. 자, 쿠에바스 선수가 일단은 조금 헤매고 있고 또 헤이스스 선수도 로하스 선수도 좀 이제 가장 외국인 고민이 지금 많이 될 KT 위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투수들에게 피치 디자인이 있고 피치 타입이 있단 말이에요. 피치 디자인은 내가 던지고자 하는 뭐 자세라든지 뭐 그 볼을 뭐 스트라이드라든지 채는 과정이라든지 비튼 동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피치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피치 타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종의 퍼센테이지를 조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코베 선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를 잘 조정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발 좀 슬라이드 폭이 있는 변화구의 슬라이드를 좀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라 하고 해도 해놓고 올라가면 똑같이 커피에서도 빠른 볼 그러다가 두드러 맞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나쁜 투수가 아닌데 그 피치 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에바 선수는 지금 하는 모습으로 보면 거의 D예요. D급 선수예요. 지금 쿠에바 선수. 기대가 있잖아요. 외국인 선수. 헤이스 선수는 글쎄요. 구위 자체는 괜찮은데 지금 키움에 있을 때보다도 그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갈수록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헤이스 선수는 그래도 스트라이크 비중을 많이 늘려가려고 하면서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좌투수에다가 볼도 빠르고 투구 폼도 타이밍 맞춰야 까다로운 투구 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B에 가깝다라는 B. 생각을 합니다. 로하스는 어떡하죠? 로하스 선수는 글쎄요. 지금 C 정도 C. 활약이 너무 좀 떨어져 있는 거죠. 모든 그 공격 지표에서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2할 3푼에 40안타에 7홈 넘게 때리지 못한.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노아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 선수였는데 지금까지 활약을 보면 너무 미비합니다. 작년만 해도 리그 최고의 타자 중에 한 그럼요. 명이었던 로하스 선수인데 네. 올해는 조금 많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삼성입니다. 삼성은 레이스 후라도 디아즈. 아마 이제 레이스 선수가 이제 가장 좀 고민거리일 텐데요. 네. 디아즈와 호라도 선수는 공격에서 디아즈 선수는 뭐 홈런 선두가 아닐까요? 뭐 18개를 좀 때려냈어요. 네. 근데 뭐 타일도 3할이고 나무랄 데 없는 할이고 A를 줘도 무방할 것 같고요. 후라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라도 선수가 삼성에 머물러 있지만 퀄리 스타트를 좀 계속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공격에 지금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 승수만 자체는 좀, A를 줘도 무방하다. 네이 선수가 문제라는 게 부상으로 돌아와서도 내용이 투구 내용이 그렇게 싹 좋지가 못해요. 네.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이 교체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네이 선수가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높죠. 지금보다 조금 더 투구 내용이 반등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두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산 네. 베어스는 콜 러빈, 잭 로그, 네. 케이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케이브 선수는 A를 주는데 잭 러그와 콜 러빈 선수는 글쎄요. 콜 러빈 선수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만 해서 그렇습니다만 두 선수 다 A를 줄 수는 없는 상태다. 네. 강력한 어떤 강인함을 상대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외국인 선수 같으면 뭐 폰세 선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딱 나와서 언제든지 연패를 끊어줄 수 있는, 연패를 당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콜러빈과 잭레군 선수는 뭐 B급에 가깝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키움 히어로즈인데 저희가 방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중에 히어로즈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노젠버그와 카디네 선수 아직은 C급이다라고 봅니다. 네. 카디네 선수는 뭐 거의 D고요. 결국 이제 알칸타라 선수가 새롭게 네. 합류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두 명의 외국인 타자를 시도했던 키움 히어로즈의 어떤 올 시즌 구상은 조금 이제 실패가 된 거죠. 네, 조금은 나아졌겠지만 키움 히어로즈가 애초에 잘못 선택한 거죠. 네. 애초에 만약에 가상을 해서 푸이그 선수와 카디네 선수가 그 외국인 지금 좋은 활약 펼치고 있는 뭐 디아즈 선수라든지 이런 네이스 선수라든지 이런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만큼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투수력이 워낙 뒷받침이 안 돼서 아마 지금보다 승수가 조금 더 많았겠지만 본인들이 계산한 대로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꼴찌를 벗어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젠버그와 하양민 그 두 투수가 가장 지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게 갖고 있거든요. 네. 그 투수들 지나면은 상대 타자들이 만만하게 보고 다 때려버리거든요. 예. 불펜 투수도 그렇죠. 주승우 선수 한다 애롭게 맨 마지막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험난해요. 그래서 아마 애초에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각 구단의 외국인 선수 WAR을 저희가 계산해 왔습니다. 지금 한화가 가장 외국인 선수들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팀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고요. 6.5의 WAR 3명의 외국인 선수가 기록을 하고 있고 기아, LG, 삼성, 롯데, 두산, NC, SSG, KT, 키움 순입니다. 키움은 지금 외국인 타자 WAR이 마이너스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좀 문제점 확실히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고 결국 뭐 외국인 선수가 뭐 팀의 한 해 농사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산, NC 뭐 해커 스터트, 통산 가장 외국인 선수가 강력했던 팀 2015년 NC가 해커 스튜어트와 테임즈를 보유했을 때 이 세 명의 선수 WAR이 23.31 엄청난 수치고 2020년 KT 데스파인의 쿠에바스 로하스 이때도 좋았죠. 삼성의 수아레스 뷰캐넌 피렐라, 롯데 린드블럼 레일리 아두치, 그리고 NC 에릭 찰리 테임즈까지. 에릭 나중에 이제 해커로 활동했던 선수들. NC가 확실히 좀 외국인 선수 잘 뽑는 팀이라는 그 이미지가 그렇죠. 있는데 그게 아마 요 테임즈 선수 또 해커 선수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일리 선수 정말 까다로운 투수예요. 네. 타이밍 맞추기. 아마 KBO 리그 타자들한테 물어보면 타이밍 맞추기 진짜 까다로운 투수다. 물론 폰세 선수는 워낙 다양한 구종, 강력한 구위로 갖고 하지만 나일리 선수는 높이 이런 것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팀 성적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굉장히 좋은 투수입니다. 네. 이순철 의원이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역대 뭐 KBO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선수들 중에 뭐 투수 한 명, 타자 한 명 이렇게 워낙 많은데요. 워낙 네. 많은데 그래도 그동안에 외국인 선수를 한다면 역시 니퍼트 선수와 테임즈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니퍼트 선수는 KBO 리그에서 뭐 다승 22승도 하고요. 한 시즌에 네. 또 테임즈 선수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40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격에서 정말 좋은 성적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근데 뭐 우주 선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수가 있습니다만 투수의 수도 많지 않습니까? 네, 헵터 네. 선수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작년에 린드블럼 패디 막 선수도 그런 있고. 패디 선수도 있고 있는데 역시 꾸준히 오랫동안 활약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던 니퍼트 선수 네. 또 강력한 인상을 남겼던 테임즈 선수 이 선수들이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니퍼트 선수는 영구 결번을 해줬어도 되지 않을까. 네. 외국인 선수여도 이 정도의 임팩트 남기고 팀의 우승 가장 이제 화려한 시대를 열어줬던 에이스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에서 이야기했어요. 영국 뭐 지금은 이미 뭐 은퇴하고 해도 되죠. 왜 못해요? 방송 지금 다른 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은퇴를 해서 예. 다른 아마추어 야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예능도 하고 하는데 뭐 결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못 해주라는 법이 없죠. 아마 이때 두산 팬들 사이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네. 뭐 외국인 선수도 영구 결번이 될 수 있는 어떤 최초의 사례를 한번 니퍼트 선수가 만들어 줘도 되지 않을까. 아시아 최고 캐스터가 이야기하면 또 영향력이 있어서 제 될 말은 수도 있잖아요. 제 말은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뭐 왜요? 예. 영향력이 없는데 포항에서 뭐하러 이야기했어요? 뭐 전광판이 안 좋고 뭐 구장 내부 시설이 안 좋고 뭐하러 이야기해요 그거? 영향이 있어야 그거는 이야기해요. 좀 그래도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짚어드린 거죠. 아니 이것도 이건 그냥 팬들이 원하고 하면 개인 의견이니까요. 예. 디포트 선수 워낙 예, 훌륭한 투수였으니까. 아무튼 예, 이렇게 외국인 선수 점검까지 이번 주 오프 더 야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